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아홉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이에 숫자 9가 들어가는 해에는 운이 나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29세나 39세가 되는 해는 아홉수라고 해서 결혼을 미루기도 합니다. 또 삼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특별히 운이 나쁜 시기를 칭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길이라는 기운도 있습니다. 대길운이 든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운이 엄청나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접어들면 정말로 운이 나빠지거나 좋아질까요? 오늘의 영상은 명리학 학습이라기보다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나쁜 시기 무사히 넘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없이 하단에 음성 자막으로만 편집했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나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겠지만 이런 시기에는 공연히 나쁜 일이 생깁니다.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조건 나쁜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무슨 일이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한 왜 그런 시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역에 그 원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6단계가 있는데요. 이른바 상괴, 합괴, 천지인, 그리고 삼재라는 것의 조합입니다. 주역에서는 6효자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심오한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자리와 여섯 번째 자리가 나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말하면 운명의 3분의 1은 무조건 나쁜 시기로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나쁜 시기가 곧 노출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의 경우는 수확을 앞둔 가을이 가장 나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과실이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이기 때문이지요. 사람 나이로 치면 19세 무렵인데요. 이때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막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대학생도 4학년 때가 가장 나쁘고요. 회사원은 중간 간부가 된 시절이 노출의 시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수술 직후가 가장 위험하고요. 사업가의 경우는 약간의 성공을 거둔 직후가 노출의 시점입니다. 가정의 경우는 자식을 1명 정도 낳고 직장을 잡고 약간의 안정을 찾았을 때 잡다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겪는 각종 사고는 대부분 희망이 약간 보이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불행한 사람이 더 나빠져서 죽고 싶은 심정일 때는 좀처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원래 잘 나가다 불운을 만나는 법이지요. 이것은 바로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혼란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안에서만 보호를 받다가 밖으로 나가면 병치레도 자주 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발전이란 실처럼 이어진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마디처럼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계단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벽에 부딪힌 상태, 그것이 바로 노출의 시점인 것입니다. 부부싸움 대개 집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자주 일어납니다. 노인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관연한 딸이 결혼을 하면 운 나쁜 시기에 돌입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큰 계약을 체결하려는 순간에 일이 꼬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그저 발전의 단계 그리고 도약의 단계에 사건 사고가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시기는 주역에서 천자의 시기라고 합니다. 숨어있던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남자 가장의 경우 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골치 아픈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경우도 가정 내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이는 노출의 위치, 즉 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서장이나 팀장이 되면 인생 전체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사물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잠겨 있을 때가 평온한 법이지요. 이른바 밖으로 노출되는 자리에 오르면 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방에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쉬울 건데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변화의 지점, 변곡점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변화의 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나빠지는 시기는 별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반대로 좋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발전하려는 순간에는 방해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 때문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편입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연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도전을 받기에 마련이지요. 이런 시기를 모두 알아차리려면 대단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문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는 무엇이든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평소에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으면 방해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생의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사소한 일도 조심하면 됩니다. 삼재라든가 아홉수 같은 인생의 침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불운을 경험했다면 이는 발전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하시고요. 이때는 겸손한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할 때 방심하거나 오만하게 굴면 거대한 역반응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험한 지뢰밭, 즉 애군의 시기를 무사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앞에서 애군의 시기는 노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노출을 삼가하면 됩니다. 스케줄을 좀 줄이고 평소보다 얌전한 복장을 갖춰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페나 식당에 가서도 한가운데보다는 구석에 앉도록 하고 여행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번잡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생하는 시간을 갖는 게 유리합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숨어 지내는 방법과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거 생활을 지나치게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어야 1개월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밖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가 잠깐 나쁜 시기라면, 그리고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구태여 밖으로 나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 중 동짓날은 외출을 삼가는 법입니다. 이는 공자도 가르친 바 있는데요. 동지는
양의 기운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이제 운의 원리를 조금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항상 운이 나빴던 사람은 오히려 노출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이 잠깐 동안 나쁜 시기를 맞았다면 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는 음양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인데요. 행운이 보이기 시작한 노출의 순간에는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행운은 이미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잠시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 공연히 부지런을 떨면 행운이 애군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태만은 둘 다 병입니다. 지난 날을 평가해 봤을 때 별로 이루어 놓은 게 없다면 이는 태만입니다. 반면 그럴듯하게 전진해 왔다면 반드시 자중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운명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물은 음이 아니면 양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시점이 음인지 양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1년 내내 별 볼 일 없이 지낸 인생이라면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다면 더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며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봄이 오는 듯하면 조용히 살아야 하고 가을이 오는 듯하면 열심히 나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